베스트 장면은 앤트맨 수트를 입고 과거로 갔을 때 토니 스타크는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를 만났고 토르는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두 개 다른 장면이지만 각자 감동이 있었어. 가족을 제외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죽은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것. 토니 스타크는 사실 아버지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워드 스타크를 만나서 그 장면에서 저는 토니 스타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토니가 이제 자기 아버지는 가족보단 자기 일이 우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을 사랑했죠. 아버지도. 그쵸. 아직 토니 스타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 벌써부터 부성애가 생긴 것 같다. 그 말을 하기도 했고, 약간 토니 스타크도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날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고, 토니 스타크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고, 토르가 엄마를 만났을 때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이 있었지. 토르는 원래 어머니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하워드 스타크를 아빠 너무 보고 싶고 막 사랑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토르는 약간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는데 죽어서 나 너무 슬프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엄마를 만났고, 그리고 하워드 스타크는 토니 스타크가 아들인 걸 못 알아봤지만 토르 어머니는 너가 미래에서 온 토르구나 하고 알아봤단 말이야. 마녀니까 또. 그래서 알아보고 안아주고, 어머니도 뭔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 그래서 토르가 어머니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앞으로 잘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되게 부성애와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죠. 역시 사람 가장 가슴 찡해지는 게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좀 마음이 찡해지고 하니까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게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액션이 위주인데 되게 감정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잘 만들었어. 마지막 베스트는 그래도 전쟁을 시작하게 된 네뷸라의 배신? 그 중에 어떤 장면? 그러니까 네뷸라가 배신했다기보다 과거의 네뷸라가 현재의 네뷸라를 납치를 한 상태에서 현재 멤버들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네뷸라의 배신이라고 하기보단 네뷸라가 바꿔진 거죠. 착한 네뷸라, 나쁜 네뷸라가 있으면 나쁜 네뷸라 조작을 해서 타노스 우주선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인피니티 스톤을 만들고 이걸 쳤잖아요. 쳐서 생명체가 다 살아났잖아. 그러면 타노스랑은 싸운 건가? 아니면 타노스가 없어진 건가? 라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주선이 오고 바로 폭격을 해버렸죠. 멤버들이 막 다치고. 그게 좀 있는데 베스트. 그 장면이 있으니까 베스트 1인 어벤져스가 우르르 나오는 그 장면이 존재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나쁜 네뷸라, 착한 네뷸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맞아. 과거의 네뷸라는 타노스한테 세뇌를 당한 상태인 거고, 그 상태에서 과거의 네뷸라는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현재 네뷸라는 그게 이제 나쁜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네뷸라인데, 둘 다 자기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던 와중에 얘는 얘한테 진 거 이거지. 이번 영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네뷸라, 앤트맨. 둘이 제일 큰 판도를 바꾸지 않았나. 그렇죠. 앤트맨이 등장 안 했으면 양자영역도 몰랐고 시도조차 안 했겠고. 그렇다고 치면 또 앤트맨을 꺼낸 쥐가 엄청난, 진짜 히어로지. 앤트맨을 꺼내준 쥐가 히어로인 거지. 인류의 절반을 다시 살린 건 쥐다. 엔드게임의 히어로는 쥐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건 쥐다. 그 만화 꾸러기 수비대도 보면 대장이 쥐거든요. 똘기. 똘기덩이. 꼬치 새춤이 자축인묘 도로로 뭐? 드라고 용용이 맞춤이미. 꾸러기 수비대도 마지막에 쥐만 살아요. 다 죽고. 영화를 보면서 이게 엔드게임이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이잖아요. 더 이상 떡밥 회수도 없을 거고 쿠키도 없을 거고 이 의문점은 어디서 풀어주죠? 아직 페이즈 3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단독 영화가 남아있어요.
어벤져스는 끝났지만 페이지 3가 시간상으로 보면 끝났지만 아직 영화는 끝난 게 아니고 단독 영화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은 단독 영화들에서 조금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토르가 사용하는 멸니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던진 캡틴 아메리카. 아 그렇죠.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 천둥까지 막 썼단 말이에요. 천둥의 신 캡틴 아메리카. 천둥의 신 캡틴 아메리카. 엄청난 진짜 의문점을 남기고 왜 캡틴 아메리카가 천둥의 신이 되었는가. 어벤져스 2 첫 장면쯤에 보면 어벤져스 멤버들이 막 멸니를 들려고 해요. 못 들어. 뭐 고결하고 뭐 신성한 존재들, 성스러운 존재만 든다고 했나 뭐.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그때 살짝 흔들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 토르가 살짝 놀랬는데 이번 영화에서 멸니르가 어디서 막 날라서 타노스를 깠어요. 근데 그때 캡틴 아메리카가 물리를 집어 던졌단 말이죠. 응. 근데 토르가 안 놀랬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야 네가 어떻게 물리를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 그냥 얘는 들 줄 알았다. 진짜 그 스톤 브레이커도 써요. 쓸 수 있었어. 응. 나랑 바꾸자. 네가 자극 넣었어. 나랑 맞아. 바꾼단 말이야. 멸니를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굉장히 정의롭고 깨끗하고 맞아요. 토르는 신이고 캡틴 아메리카는 인간이란 말인데 인간이 멸니를 들 수 있는 조건이 정의로운 사람만이 들 수 있다고 하면 인정인데 성스럽고 고결한이라는 그런 느낌의 설명을 했잖아요. 토르가. 맞아. 캡틴 아메리카는 인간인데 어떻게 고결하고 성스러워질 수가 있냐는 거죠. 쓸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천둥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막 번개가 치고 토르는 뭐냐고. 아무나 쓸 수 있는 천둥 번개면 토르는 천둥의 신의 타이틀이 사실 없는 거란 말이죠. 천둥의 신보다 천둥의 인간이 더 놀랍다. 그러니까 토르는 그냥 뭐 오딘의 아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멸니르의 번개 스킬이 있는 건지 토르가 번개 스킬을 갖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라그나로크에서 나는 천둥의 신 토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엔드게임에서 또 캡틴이 써버리니까 뭐지? 왜 때문일까? 왜 갑자기 캡틴은 천둥의 인간 캡틴 아메리카가 됐을까요? 천둥 아메리카. 아니 그리고 왜 토르가 과거로 가서 멸니르를 피슈 해갖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맞아. 헬라랑 싸우다가 멸니르가 박살이 났는데 헬라랑 싸우기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멸니르를 갖고 와버렸어. 미래로. 그러면 과거에 이제 있는 토르는 헬라랑 뭘로 싸울까요? 헬라뿐만이 아니라 멸니르를 사용할 일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안 날라와 멸니르가. 멸니르가 공간적으로는 이제 초월을 할 수가 있어. 그쵸. 공간은 뭐 옆에 행성에서도 날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멸니르가 무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을 거슬러 와가지고 막 그래. 빵 그런 적이 없잖아. 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매년 돌아가서 멸니를 하나씩 갖고 와서 투척 무기로 만들었지. 그죠? 진짜. 던지고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나나 어떻게 야 그지? 하면서 이쪽 손으로 계속 잡고 저글링 이쪽 손으로 던지고 맞아. 이렇게 퉁퉁. 생각을 해보면 그걸 내가 갖고 와버리면 미래에 나는 멸니르가 다시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겠지만 과거에 나는 멸니르가 갑자기 손을 아무리 뻗어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게 참 무슨 생각으로 그걸 왜 갖고 왔을까? 토르가 망치의 신이 아니잖아요. 천둥의 신이잖아. 이거를 라그나로크 때 깨달았잖아. 근데 약간 나는 망치 신이라고 생각해. 망치만 잡으면 천둥을 쓸 수 있잖아. 없어도 쓰잖아. 그렇긴 한데 망치에 천둥 스킬이 붙어있는 거면 천둥의 망치만 신이. 잡으면 천둥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데? 천둥의 슈퍼 닉네임이다. 이 멸니르가 한전에 있으면 우리 전기비 안 내지 않을까? 어차피 공짜일 거 아니야. 뭐래? 왜? 맞지? 그리고 마지막 도대체 캡틴 마블은 얼마나 강한가. 갑자기 우주선을 혼자서 이렇게 우주에서부터 푹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내려주질 않나.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퓨 해서 오더니 그 타노스가 타고 있던 우주선을 다 박살을 혼자서 내버렸단 말이에요. 뽕뽕뽕 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그러면 어벤져스가 왜 필요합니까? 캡틴 마블이랑 너무 벨붕이인 거지. 그리고 사실 타노스가 지구에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우주에 있는 생명체 반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건 사실 지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캡틴 마블이 애초에 타노스를 죽이던가 스톤을 뺐던가 했어야지. 근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까? 자기 행성에서 스톤 지키고 있다 갑자기 침공을 당한 거죠.
다른 우주에서 시작된 일이잖아 이게. 빌런 자체가 지구인이 아니잖아. 또 닉 퓨리가 불러서 와가지고 와서 퓨리 어딨냐고, 아 타노스가 가로 만들었다 이러니까 거기서 돈 거지. 어디 가세요? 죽이러. 심지어 타노스 건틀렛 끼고 있는데 1대1로 맞짱을 떠요. 근데 이겨. 아 이기진 않지. 아 힘싸움은 이제 팔이 꺾이잖아 타노스가. 아 그렇지. 머리가 그렇지만 죽고. 결국 날아가는 건 캡틴 마블이지. 그 파워스톤 빼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과연 이 히어로를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밸런스를 낮추기엔 이미 너무 쌓아놓은 파워가 있고, 그렇다고 다른 히어로들이랑 어떻게 잘 붙일 것인가. 향후에 캡틴 마블이 어벤져스 이끌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히어로들이 따라와 줄지. 단체 전투 씬에서 호크아이가 그 건틀릿을 블랙팬서한테 넘겨요. 그러다가 스파이더맨한테 넘기고 지키다가 뺏길 뻔할 때 캡틴 마블이 지켜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캡틴 마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성 히어로들이 다 한 자리에 뭉치는 씬이 있어요. 발키리도 오고 오코예도 오고, 완다도 오고, 포츠도 오고, 와스프도 오고. 여성 히어로들이 딱 한 씬에 모이는데 아 여자 어벤져스 생기겠다. 그런 썰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약간 가오갤도 아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토르가 꼈죠. 네뷸라도 있고 아 그렇죠. 가모라가 빠지고. 가오갤도 굉장히 기대가. 퀄이랑 토르랑 되게 티격태격하는 씬이 마지막에 좀 있었는데 빅 재미를 주지 않을까. 일단 가오갤은 개그 캐릭터들이 많아서 토르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개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 힘센데 바보? 힘센 바보 정도. 뭐 스티븐 로저스가 인터뷰하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정리되는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마무리와 시작을 알리는 영화다라고 했는데 딱 그 말이 정답인 것 같고. 이제 예전 배우들은 못 봐서 아쉽지만 또 새로운 배우들이 어떤 다양한 매력으로 보여줄지 기대도 되고. 근데 뭐 또 다른 이런 단체 히어로물이 나와도 이건 못 이겨. 자, 앞으로 이제 어벤져스가 끝나고 어떤 히어로들이 새로 나올 거고, 그 히어로들이 또 팀을 이뤄서 네. 활동을 할 텐데 과연 그 인기가 어벤져스만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만들 거예요 마블이. 하여튼 진짜 너무 좋은 영화였고, 엔드게임을 본 당신 행운아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마무리?